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벨입니다. 11월 4일 증시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 오늘은 약간 쉬어가겠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약간 쉬어간다는 게 뭡니까? 상승을 못하고 소폭 하락 정도 하겠다. 어제 우리가 선방했거든요. 그렇죠? 어제 2300 밑에까지 떨어졌었지만 이게 어제 차트잖아요. 어제 2300이 개파락 하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러고서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주 선방을 한 거죠. 장중에는 상승권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증시 선방에서 미국 증시가 연 이틀 하락을 했고 우리 증시 오늘 10포인트 내로 한 7, 8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증시가 너무 강해서 좋아서 올라왔느냐? 그것은 아니고 중국 시장 항생지수하고 차이나 지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주 초급등. 항생지수는 장중에 7%나 올랐었고 마감은 5.36%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2.36%인가 올랐고요. 그러면은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이것을 또 아셔야겠죠.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고 우리나라 오늘 흘러온 지수 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이게 어제 거죠. 어제 2300 잠깐 무너지고 쭉 올라와서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작도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예상대로 됐어요. 그래, 이 정도 내려올 수 있지. 어제 우리 선방했는데 여기서 마감하면 되겠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할 것을 저는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요 정도 이게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10시 반에 장대 양봉이. 그럼 쭉 올라가죠. 자, 중국 증시, 홍콩 증시는 10시 반에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항생지수입니다. 홍콩 증시. 자, 이렇게 이게 10시 반에 딱 시작해서 쉬지도 않고 양봉만 계속 나왔죠. 이게 5% 오른 겁니다. 5% 오르고 잠시 횡보하다 갑자기 추가 올라서 이게 7% 오른 거예요. 7% 이상 오르고 마감은 5%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흘렀어요. 중국 증시 차트입니다. 10시 반에 딱 시작해서 계속 홍콩 증시나 똑같죠. 여기 점점점 있죠. 중국은 점심시간이 있어요. 중국은 점심시간. 점심시간 때는 개장 이걸 문을 닫습니다. 잠깐 닫고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자, 이래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급등이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중국 증시는 왜 올랐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소비주가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 모색에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이거야. 출구 전략이 뭡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얘기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잘못된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중국은 좀 위생적으로 우리나라나 선진국보다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환자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는 야 우리도 코로나에서 좀 졸업하자.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줄이고 어디 뭐 인원수 몇 명 제한 뭐 이런 것도 없애고 뭐 그런 기대감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기자들이나 여기저기에서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쓰기 나름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고 또 추가적인 제 생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저는 어제 중국하고 홍콩 PMI 지수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유튜브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오늘 제 유튜브 아침 영상 올려드린 대문에 올려드린 썸네일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11월 밴드는 코스피 지수 2380에서 2290. 2290은 어제 찍었죠. 그렇죠? 어제 2290은 찍었어요. 그러면 밑바닥은 찍었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2380까지 제가 본 거예요. 가로 열고 2350.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력으로 가면은 2350 정도고 혹시라도 외부에서 좋은 호재 뉴스가 들리면
2380, 욕심을 내자면 20포인트야 뭐 하루만 더 가도 20포인트니까 뭐 욕심 내자면 2400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2380을 11월 밴드 고점을 찍은 건데, 그게 오늘 중국에서 날라온 겁니다. 중국에서 희소식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중국에서 이런 소식이 날라올 거를 제가 왜 예측을 하고 2380을 올렸느냐, 그 증거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홍콩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49.3이 나왔어요. 중국은 48.4가 나왔어요. 이게 50 밑으로 가면 경기 침체로 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도 50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미국 증시는 50 위에 있어요. 미국은 50 위에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중국 이쪽은 지금 48, 49, 50 밑에 있다. 자,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건데 저는 왜 좋게 생각했느냐.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진핑이 3차 연임을 했잖아요. 세 번째 연임을 했잖아요. 야, 시진핑 이러면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돈을 풀지 않겠느냐.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돈 푸는 거를 걷어들이고 있지만은 중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은 경기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돈을 풀어요. 저는 그 기대감에 혹시라도 뭔가 중국에서 어떤 소식이 날라오지 않을까. 이 뉴스가 어제 나온 거예요. 예? 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 뭔가 소문이 나지 않을까. 야, 무슨 돈 푼대.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재한 거를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도 풀고 코로나 때문에 야, 어디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금지령 내린 거라든지 뭐 식당 가면 몇 명 모이면 안 돼, 이런 거라든지 뭐 등등 중국도 그 제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풀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역시나 그런 호재 뉴스가 나오더라. 다음 주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중국 돈 얼마 풀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더 호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력으로 가는 우리 지수는 2350 정도를 봤는데, 이런 뉴스처럼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 오늘 증시처럼 우리 증시 자력은 이 정도에서 오늘 마감 예상을 했지만 중국 증시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듯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줘야겠죠. 이틀 연속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안 좋아도 우리 증시만 지금 분위기가 좋게, 중국 증시하고 홍콩 증시가 좋게 가는데, 미국 증시도 연일 안 좋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벌써 3주 전부터 말했어요. 나스닥은 지금 전저점을 터치하려고 하루만 더 빠져도 만이에요. 나스닥.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다우지수를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다우지수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는 29,000 밑에서 33,000까지 올라오고 지금 1000밖에 안 빠졌어요. 1000밖에. 4,000 오르고 4,000이 오르고 1000밖에 안 빠졌다. 다우지수가 분위기가 나빠지려면 요 갭자리 있죠, 갭자리. 그러니까 31,000이에요. 31,000. 31,000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 증시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1월 밴드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 정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400을 미국 증시 아직 힘이 없는데 우리 증시가 2400 넘어간다. 그거는 또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오버슈팅. 그 자리에선 조심해야 된다.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와서 얼마 전처럼 뭐 급락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2주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런 신호를 드렸죠. 지수는 내려가도 종목은 이제는 잘 버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지수는 오버슈팅이 될지언정 종목들은 괜찮다. 어느 정도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종목은. 그러나 얼마 전처럼 5, 6월처럼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주 이유가 뭐냐?
지수 상승 이런 것을 떠나서 주 이유가 수급에 있는 거예요. 수급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고 며칠 간격으로 계속 말을 해죠. 지수가 떨어지려면 은행나무에 은행이 매달려야 된다고. 은행이 좀 달려야 된다고. 은행 얼마 전에 다 털었잖아. 그렇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팔았단 말이야. 은행이 달리질 않아요, 지금. 응? 은행이 어느 정도 달릴 때까지 끌어당길 거란 말이야, 지수는. 자, 그리고 종목 하락이 왜 안 나오느냐. 지수는 어제 우리 증시 개파락 나왔고 2300이 무너졌었잖아, 잠시. 그런데도 종목들은 잘 버텼단 말이에요. 지수는 내려갔어도. 왜?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저 같은 전문가들이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팔지 않을 종목들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내년을 내다보고 들고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야.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이랬잖아요. 저는 지금 오늘부터 정확히 2주 전 월요일이네요. 전 오늘부터 10종목을 딱 찍어놓고 이 10종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 10종목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않아요. 앞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세력들이나 기관 투자자 외국인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작성해놨단 말이에요. 다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지수가 떨어져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 근데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도 얼마 전까지 다 털렸단 말이야. 다 털렸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팔 것도 없다는 얘기지. 지금까지 버티는 사람은 아이고 나도 안 팔아야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가 조금만 들어도 오늘도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 많이 안 샀어요. 순매수 많이 안 들어왔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런데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많이 안 사더라도 파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수는 잘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날라온 그 희소식이 오늘 하루짜리냐 다음 주에도 이어질 거냐 이거는 아직 미지수예요. 왜 그러느냐. 중국에서 오늘 날라온 뉴스가 이런 거는 오래갈 뉴스는 아니거든요. 코로나 종식 어쩌고 이런 거는. 그런데 중국에서 호재 소식이 또 날라오려면 코로나 출구 전략 말고 시진핑이 돈을 얼마 풀겠다. 뭐 기업들한테 채권 매입을 해주겠다라 등등 유동성 공급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2차 랠리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아직 6만 원 회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수가 2,400 넘어가려면 제가 며칠 전에 말했죠. 삼성전자 6만 1,000원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계속 못 가고요. 그쵸? 계속 못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5일선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잠깐 올랐다가 5일선 딱 저스트하게 5일선에 끝나고 오늘도 딱 5일선에 끝났어요. 그리고 요즘 강한 종목 삼성 SDI 보여드릴게요. 삼성 SDI도 5일선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올랐다가 요 중간에 끝났단 말이에요. 이 5일선 위에 있어야 돼요. 지수가 제가 오늘 올려드린 밴드 2380 위로 넘어가려면 이 대형주들이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 갑자기 삼성 SDI를 왜 끌고 나왔느냐. 요즘에 강한 종목이잖아. 2차전지. 요 종목들이 5일선을 넘어가야 된다. 5일선 넘어가기 전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2350이나 2380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점을 2380으로 잡은 거예요. 5일선 넘어가기 전에는. 5일선 넘어가기 전에는 2350까지는 왔어요. 그쵸? 그러나 2380까지 가려면 제가 말한 이 두 종목들이 5일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이닉스는 5일선 위로 오늘 올라섰어요. 그러나 주가는 바닥권에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삼성 SDI는 요 근처에 있고 SDI는 요 위에 있고 그쵸? 그러나 얘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5일선 오늘 회복을 한 거예요. 하이닉스도 오늘 5일선 회복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중국발 호재에 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수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만 매수해도 지수는 잘 올라간다. 왜? 매물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나스닥 빠지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 다우지수가 3만 1000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3만 1000을 지켜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 차력으로 11월 달은 2350 정도다. 그런데 오늘 홍콩 증시 때문에, 중국 증시 호재 때문에 먼저 다음 주에 2350 정도 올라올 것을 오늘 올라왔다. 그러면 다음 주에 중국 증시에서 또 유동성 호재가 나오면 2380도 다음 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들은 개별주 위주로, 그리고 낙폭 과대주로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였고요. 내일 또는 일요일 날 미국 증시 오늘 밤 마감되는 것을 보고, 오늘 고용지표가 또 나오거든요. 그거를 또 미국 증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말꼬리를 좀 느렸단 말이야. 흐렸다고도 표현하고 늘렸다고 말하죠. 딱 잘라. 단정적으로 딱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분위기 봐서 어떻게 하겠다. 12월 달에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분위기 봐서.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고용지표가 이번에 잘 나오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은 12월 달에도 파월은 0.75%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분위기 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밤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은 증시가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증시가 반등이 나오느냐, 이것을 보고 내일 또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